악기를 다 봤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악기 1화부터 12화까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서도 쏘가 넘어갔던, 작가만 알고 당신만 몰랐던 악기의 충격적인 14가지 사실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의아하고 궁금했던 악기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의문점들이 풀리실 것입니다. 이목단은 무당 최만월이 태자귀 의식을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태자귀를 만들 때 납치한 여아를 17일 굶긴 다음 주먹밥을 대죽에 끼워 내밀어 이 여아의 모든 정신력이 대죽을 잡으려 할 때 칼로 여아를 쳐 죽이는데 무당 최만월은 이목단을 그냥 죽여버렸죠. 나중에 잘려진 이목단 손가락 역시 이후 경찰에 발견되어 소멸하였고, 이목단 시신 또한 마을 이장이 덕다리 나무에 달아 넋을 기리는 의식까지 했기 때문에 이목단은 악귀가 되지 못했습니다. 악귀는 숙주의 몸의 그림자로 머물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 후 숙주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아갑니다. 이후 자신이 옮길 대상이 생기면 숙주를 죽인 후 이동합니다. 이때 자신의 기운이 담긴 사물을 이용하는데 악귀가 된 향이는 댕기를 주로 이용했죠. 즉 그 댕기를 만지면 다시 새로운 숙주 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악귀는 이런 방법으로 구강모와 산영이에게 옮겨갔습니다. 악귀는 염씨 집안의 대물림대로 염해상에게도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염해상 모친이 악귀를 없애기 위해 5가지 물건을 가지고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이동할 때였죠. 그때 차 안에 둔 상자 안에서 염해상이 붉은 댕기를 꺼내 처음 만지게 됩니다. 이후 악귀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엄마가 죽게 되었죠. 참고로 이때 어린 염해상의 그림자를 보여주는데 머리를 풀어 해친 악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악귀가 염해상에게 떨어져 나간 결정적 이유는 모친의 마지막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염해상 모친은 악귀에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 붉은 댕기를 바닥에 떨치고 불을 질러버렸기 때문이죠. 즉 악귀의 사념이 담긴 댕기의 일부분이 타버리면서 염해상에게서 떨어져 다시 댕기 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다시피 불은 악귀를 소멸시키거나 정화시키는 개념이 크니까요. 구강모 교수가 염씨 집안의 악귀를 알게 된 이유는 지역조사를 나갔다가 염해상 모친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또한 염해상 모친을 통해 악귀를 없애는 방법과 금줄 사용 방법, 그리고 무당 최만월에 대한 것도 모두 알게 되었죠. 이후 시력상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구강모 교수는 나병이를 찾아가 악귀를 자신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병이에게 씨알도 안 먹혔죠. 하지만 이때 악귀를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악귀는 사라지고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덕에 구강모 교수는 이 사실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집 한 채를 나병이에게 받았습니다. 바로 산영이가 할머니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집이죠. 동해의 한 펜션에서 염해상 모친이 죽고 난 뒤 악귀는 종적을 감춥니다. 그런데 나병이 집안의 집사였던 김치원이 이를 저지르고 말죠. 나병이와 구강모 교수의 말을 엿들은 그는 다시 집안에 악귀가 돌아와 염해상을 해칠까봐 겁이 났습니다. 알다시피 김치원은 염해상 부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1999년 결국 김치원은 구강모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작은 사모님이 찾아봤던 서랍안 물건들이라며 쇼핑백에 담아 구강모 교수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큰 사모님한테는 말씀드리지 않고 가져왔다며 원하는 걸 드렸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고 염해상에게는 접근조차 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이후 구강모 교수는 염해상 모친의 행적을 뒤쫓았고 그녀가 숨진 동해의 한 펜션에서 타다 남은 붉은 댕기를 발견하게 되죠. 결국 이렇게 해서 악귀는 염씨 집안에서 구씨 집안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지만 구강모 교수가 악귀를 없애려고 시도하면서 그 화가 산영이에게까지 미쳤죠. 악귀는 구강모 교수의 유서를 조작해 붉은 댕기를 산영이에게 물려줬고 숙주인 구강모 교수를 죽인 뒤 붉은 댕기에 들어가 있다가 산영에게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오랜 선대부터 태자귀를 만들어 온 무당 최만월은 악귀가 된 향이가 보통 악귀가 아니라는 걸 미리 알았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악귀가 사람에게 달라붙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악귀를 없애는 방법으로 향이와 관련된 물건 5가지와 손가락을 나병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악귀를 없애려면 악귀의 신체인 손가락 하나만 태우면 되는데 굳이 5가지 물건과 악귀의 진짜 이름이 왜 필요했냐는 것이겠죠. 사실 이건 오류 같기도 하지만 그냥 악귀를 없애는 방법이 2가지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쪽을 선택하던 악귀를 모두 없앨 수 있지만 그냥 손가락이 더 쉬웠던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손가락 내용이 마지막까지 감춰진 이유는 딱 하나였을 것입니다. 바로 악귀와 나병이의 계약 때문이었겠죠. 만약 처음부터 손가락만 태우면 된다는 걸 산영이와 해상이 알았다면 1화부터 손가락 찾기가 되었을 테니까요. 악귀에게 몸을 완전히 빼앗긴 산영이가 거울 속에서 소멸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 어두운 과거와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즉 염해상이 5가지 물건을 봉인하다 중단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알다시피 산영이와 향이의 입장이 뒤바뀌면서 악귀는 사람으로 사람은 악귀로 바뀐 상태였으니까요. 쉽게 말해 5가지 물건을 봉인하고 이름을 태울 때 산영이 이름이 아닌 향이 이름을 태웠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금줄의 효과는 악귀를 방으로 못 들어오게 하거나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귀의 힘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금줄에 발목이 묶인 것처럼 악귀를 이동하지 못하게 산영이 근처에 붙들어 놓는 것이죠. 이 때문에 염해상을 지하철에서 덮치려 했던 악귀가 금줄을 치자마자 산영이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구강모 교수는 금줄을 걸고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어버린 탓에 악귀가 다시 힘을 찾으면서 죽고 말았죠. 그러나 악귀는 산영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영의 몸을 움직여 자신이 직접 금줄을 만질 수 없으니 성냥으로 불을 지르고 119에 전화해 다른 사람이 문을 열게 하거나 엄마가 죽는 환영을 보여주고 문을 스스로 열게 만든 것이죠. 즉 만약 구강모 교수가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산영이에게 했던 것처럼 악귀는 똑같이 해서 문을 열게 했을 것입니다. 염해상을 쫓아온 악귀가 지하철에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염해상만 듣고 아무도 못 듣고 있었죠. 이 때문에 설정 오류가 아니냐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다시 보니 문을 두드릴 때 아이러니하게도 염해상 앞에 서 있는 승객들이 모두 에어팟을 끼고 있더군요. 즉 승객 대부분이 에어팟을 낀 탓에 못 들은 걸로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목단 오빠가 등장하는 장면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무당 최만월이 둘째 아이들을 불러 모을 때 이목단이 가족과 함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잡히는데 이때 이목단과 엄마가 손잡고 나오고 그 뒤로 이목단 아빠와 오빠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향이는 동생 목단이와 엄마 뒤를 뒷짐지고 따라가는 모습이 방송에 잡혔죠. 참고로 이목단 집안 가족관계는 아빠, 엄마 모두 친부모의 일남 이녀입니다. 산영이는 거울이 아니면 본래 귀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2화에서 염해상처럼 귀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생겼을까요? 들리는 여담으로는 본래 산영이 집안이 무당집 자손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산영이 엄마가 백차골 대나무집 딸로 불렸는데 보통 무당집을 부를 때 대나무집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산영 엄마가 백차골에서 도망친 이유도 무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썰일 뿐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산영이도 염해상과 똑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이죠. 즉 염해상을 숙주로 삼았던 악귀가 사라지자 그에게 귀신을 보는 귀한 능력이 생겼던 것처럼 산영도 악귀가 사라지면서 귀신을 보게 되는 똑같은 능력이 생긴 것뿐이라는 것이죠. 악귀가 된 향이가 숙주의 몸에 옮겨간 후에도 덕다리 나무와 달을 계속 그린 이유는 이수련처럼 선생님에게 사랑받고자 남의 것을 끝없이 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세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왜 악귀는 이수련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악귀의 정체를 밝히려는 그 어떤 짓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즉 만약 이수련이 구강모 교수가 죽기 전 통화가 됐다면 이수련 역시 죽었을 것입니다. 무당 최만월은 향이가 단번에 악귀에 적합한 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동생 목단이를 유인해 가뒀죠. 이후 엄마가 죽고 아빠와 오빠도 죽게 되는데요. 이 모든 짓들이 최만월과 나병이가 꾸민 짓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갈 곳이 없는 향이가 동생을 찾으러 오게끔 유도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남은 가족인 동생마저 바로 눈앞에서 죽이면서 원한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가장 강력한 악귀를 만들어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